네, 미국의 제조업 PMI가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ISM으로 봤을 때 52.6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한 달 반짝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미국 제조업이 확실히 좀 살아난 신호라고 해석을 해도 될지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의견님입니다. 자, 다시 또 짧게 정리하자면 왜냐하면 네. 항상 이제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설문조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네. 설문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확정된 지표가 아니라 사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경제가 좋아도 우리 집안의 사정이 나쁘면 나쁘게 대답을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경제가 좋아도 경제가 나빠도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좋으면 좋게 대답을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야 되는데 일단 가계에다 물어보는 것들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다 물어보는 특히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 기업의 최전선에 서서 그 구매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요 지표가 또 두 가지가 있죠. ISM, S&P. 네. ISM은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 연구소 뭐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고 S&P는 S&P 500에 있듯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두 개의 큰 차이는 뭐냐? ISM은 대기업 혹은 전통 제조업체 중심. 그리고 S&P는 우리가 보통 S&P 글로벌 PMI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체라던가 글로벌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런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로는 그렇게 지금 약간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S&P나 ISM을 둘 다 합쳐서 봐야 진정한 지표가 나오죠. 네. 그리고 지표상 발표의 차이는 그겁니다. ISM은 딱 한 번만 발표하고 S&P는 전망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전망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은 이제 제조업이 나왔으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네. 일단은 서비스업 중심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조업이 조금 흥하지 못하더라도 소비가 살아나서 서비스업이 잘 되면 얘네는 그냥 경기가 좋다고 판단해도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제조업이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ISM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US 글로벌이가 나오는 게 그게 S&P 500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US 글로벌 이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네. 제조업 지수도요. 서비스업을 얘기 안 하고 제조업 부분에서도. 근데 이제 제조업 부분에서도 ISM마저도 50 초과를 하면서 이건 기준이 50이거든요. 50 초과로 대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향후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좋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에서도 이제 ISM, S&P 두 가지 지표가 모두 50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액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 보겠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그럼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확정된 수치예요.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비농업 취업자 수랑 실업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지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초기 실업 수상 청구 건수,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이것도 확정돼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만든 지표가 하드 데이터입니다. 저기 그런 것들이 다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드 데이터는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제자리 걸음이 어디서 하고 있죠? 위쪽에서. 고공권에서 네. 하고 있죠. 1년 사이에 최고의 구간에서 고공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 데이터는 밑에서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나요? 그 소프트 데이터가 급격히 하락했던 것이 2025년도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트럼프가 느닷없이 갑자기 로즈가든에서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이젤에다가 걸라다가 바람 많이 불어서 자기가 들고 했잖아요. 네. 그 4월 달에 관세를 부르짖으면서 저기서 지금 하드 데이터가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 데이터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불안하게 확대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가 급격히 하락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하드 데이터가 회복이 됐잖아요. 10월 달 8월 이후에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이후부터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하도 뭐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특히나 막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심각하니 뭐 파월도 맨날 신중하다고 하니까 또 파월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계란이나 이런 거 또 계란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하드 데이터가 계속 좋게 찍히니까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드 데이터 계속 찍히는데 지금? 그러면서 마음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52를 넘어서 이게 일시적일 것이냐, 그러게요. 네. 지속이 될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ISM이 50 초과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US 글로벌을 보시면은 50 초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0월 달 이후부터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지금 저기 US 글로벌이거든요. 네. US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계속 50 초과예요. 지금 중간에 한번 뭐 49 정도로 내려간 적이 있지만 50 초과였고, 근데 ISM이 계속 50 미만이니까 사람들이 ISM을 좀 더 신뢰를 하다 보니 ISM은 계속 50 미만이니까 저거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만 저렇게 좀 좋고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 퍼즐마저 맞춰졌네요. 그럼 이제 이 ISM이 50 초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US 제조업 지수는 계속 50 초과였잖아요.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지금 그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하드 데이터가 고온권에서 행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는 아까 그래프보다 더 시계열이 넓어졌어요. 2022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저 하드 데이터가 치솟는 부분을 보시면 이 지금 현재 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드 데이터가 만약에 여기서 더 치솟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후행으로 따라가요. 네. 하드 데이터가 여기서 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것도 똑같이 기술적 분석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상승 후 횡보라는 것은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추가 상승을 한다면 그 다음에 US 매뉴팩처링 제조업 지수가 다시 52 이상을 더 갈 것이고 네. 또 가장 느리게 움직였던 ISM이 따라가면서 52, 53을 가고 하드 데이터를 쫓아가는 형국 이런 거를 예상을 한다면 그렇죠. 52가 지금 ISM의 52는 네. 회복의 전초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이미 좋았는데 여기에 좀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진 느낌이기 때문에 좀 제조업의 살아난 신호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신규 주문 지수가 나왔는데 57.1로 나왔거든요. 2022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27을 보면은 좀 수요가 꽤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체감 경기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모든 것을 다 50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 하위 지표가 ISM도 S&P도 막 10개 정도 있어요. 8개, 10개. 근데 그중에서 3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뉴 오더스, 주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기업의 공급 관리 담당자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신규 주문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을 그냥 내가 이 회사를 그냥 때려치겠다는 마음으로 망가뜨려 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필요하기 않겠죠. 때문에 신규 네. 주문을 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규 주문이 57.1이면 이거는 평균 아까 헤드라인에 나온 52보다 훨씬 높잖아요. 60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의 수치가 상당히 좋다.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전에 저기 지금 57.1로 표시되어 있는 거 진한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확연히 밑바닥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찍고 뚫고 올라갔죠. 2024년도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고요. 지금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2022년도 초반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초반에는 이게 60대에 육박했었어요. 2021년도에는 60을 초과했었고요. 거기서 점점 좀 내려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는데 지금 가격은 59입니다. 자, 가격은 아직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뭐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다 네, 밑에는 알겠습니다. 고용입니다. 고용은 48.1이죠. 고용은 50에 못 미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지금 케빈 허씨 때문에 한번 하루 좀 휘청이었잖아요, 주가가. 네. 근데 케빈 허씨가 말한 게 뭐예요?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내용이 뭡니까? 케빈 허씨가 AI가 만약에 발달이 되어서 어떤 그 임금이라던가 이게 만약에 안정되는 부분이 보이면
금리 인하를 할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 부분이 충족될 부분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지표는 48.1로 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59의 가격은 좀 높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높은 것이 좀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이 고용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 당연히 신규 주문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옵티머스라든가 아틀라스가 대체를 해가지고 인간보다 싼 임금으로 한다면 네. 고용 지수가 느리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신규 주문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케비노 씨가 원하는 상황이죠. 그럼 케비노 씨도 매파지만 금리 인하를 추구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ISM, S&P 이 지금 그 지표도 좋아지고, 케비노 씨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트럼프 얘기대로 이 어떤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시중은행의 마주물로 요 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그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좋죠. 경기도 네.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모기지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도 사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겠죠.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고용지수가 이제 50 아래로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은 안 뽑고 생산만 늘리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또 어제 하지만 요즘 사회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원래가 네. 그렇죠. 고용이 안 따라온다고 지금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네. AI가 지금 전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한 상태에서 신규 주문이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 효율성이 로봇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 고용 지표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그거를 예전처럼 고용 지표는 50 미만이니까 고용이 안 살아나서 아직 불안한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음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가격 지수가 59.0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제조업 쪽의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시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네, 아까 살짝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 지표는 또 좋은 게 59라는 절대 수치는 높은데 2025년도 초반보다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2025년도 초반에 저게 70대였습니다. 무려 70대. 70대가 59로 낮아진 거죠. 지금 가격 지표는 안정이 되면서 신규 주문이 늘어나면서 고용을 덜하면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는 게 아주 좋은 상태라고 오히려 판단을 해야 되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파월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연준 네. 의원들도 ISM을 참고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신규 주문 지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다운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정도로 가격이 안정되면 우리도 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접고 금리 인하를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의장이 바뀌더라도 의장도 한 표잖아요.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의장도 5표가 아니라 한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나머지 의원들이 설득을 하려면 뭐 트럼프처럼 아예 무슨 자기 의견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연준 의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지표들로 들이밀면서 설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야, 가격 지수 낮아졌잖아. 우리 인플레이션 우려 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케비노 씨가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걸 가격 지표가 안정된 흐름이라고 보여주는 거로 해석을 하신다면 뭐 투자자들은 물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뭐 경기 회복이라는 것에 좀 베팅을 해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크로스가 거의 나올 뻔했거든요. 네. 59랑 57.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이 59고 신규 주문이 57이잖아요. 네. 잘 좀만 더 붙었으면은 이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되면서 신규 주문이 올라가는. 지금 이게 벌어졌었잖아요. 2025년도 초반에. 벌어졌던 게 다시 좁혀지는 모습이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격 지수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지금 신규 주문은 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골디락스, 여기서 말하는 골디락스를 적용할 수 있겠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히 안정적이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ISM의 세부 지표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디락스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흐름 해석을 해주셨고요.